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당신을 위한 최고의 치과, 수일반 치과 제공입니다. SBA 이용자 최강, 뱅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7월 22일 날씨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고기온 100도 기록하며 찜통 더위 예상됩니다. 최저기온 76도입니다. 23일 날씨입니다. 폭염 계속돼 수분 섭취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최고기온 97도, 최저기온 77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조종무 보도본부장의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금요일 뉴욕 일원에서 발행된 한국어 신문에 실린 주요 로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로 가겠습니다. 중앙일보 오늘 일면 탑은 어제 있었던 성킴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짐 웹 의원 주재로 열린 어제 그 인준 청문회에서 성킴 지명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as a Korean American이라는 표현을 5차례 이상 반복하면서 특별한 감회를 드러냈습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문안이 통과된 것 같고요. 앞으로 남은 절차는 인준 표결이 있고 이후에 8월 중에 한국에 부임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기사는 뉴욕시에서 새로운 교사 평가제가 시범으로 실시된 가운데 평가를 받은 교사 5명 중 1명은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제라는 얘기죠. 시교육국은 2011학년도 20개 공립학교에서 500여 명의 교사를 상대로 새 평가제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무려 18%의 교사들이 가장 낮은 비효과적 등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생들의 성적 향상 정도와 학생 또 학부모 평가 등이 근거가 된 이 새 평가제에 대해서 교사 노조 측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하나 또 실렸군요.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생의 연봉이 가장 미국 직장에서 많다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온라인 연봉 조사 업체인 페이스케일닷컴에 따르면 2011년도 대학별 연봉 보고서에 따르면 프린스턴대 출신 15년 경력자의 중간 연봉은 13만 달러로 전국 대학 가운데 최고였다고 합니다. 2위는 캘리포니아 공대로 12만 3천 달러였고 3위는 리버럴 아트 칼리지 하비머드가 12만 1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버드대는 11만 6천 달러로 4위였고 MIT는 5위로 11만 5천 달러였습니다. 이어서 다트머스와 뉴욕대, 두크 대학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이었던 1,004개 대학의 평균 연봉은 7만 3천 달러였고 이것은 2010년 조사 결과에 비해서 0.7% 하락한 것입니다. 그 옆에 출신 대학별 15년 경력자 연봉 도표가 9위까지, 10위까지죠. 공동 10위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제 있었던 제15기 뉴욕 평통 출범식의 사진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캡션을 보면은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출범 및 전현직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던 것이죠. 이날 행사에는 182명의 자문위원을 포함해서 400여 명의 하객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사진에는 오른쪽에 깃발을 높이 들은 신임 김기철 회장이 있고 가운데는 행사 참석자 뉴욕에서 뉴욕을 방문한 김현옥 통통수석부 의장 그리고 왼쪽에는 강현석 전 회장이 박수를 치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는 미국의 의사 면허 시험 문제가 유출돼서 의사 수백 명이 면허 취소 위기에 있다는 그런 그 기사의 내용입니다. 뉴저지 연방
지검은 불법 취득한 미국 의사 면허 자격 시험 문제를 수백 명의 응시생에게 제공해온 사설 입시학원 옵티마 대학의 그 대표들을 체포했고 또 한 사람은 기소를 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옵티마 대학을 통해서 시험을 치른 응시생 가운데에는 해외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의 의사 면허증 취득에 도전했던 의사와 또 의대생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인의 포함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기 등 6개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20년 징역형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롱아일랜드의 네서 카운티에서 수돗물에서 이콜라이 병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장출혈성 대장균인 이콜라이 박테리아가 검출된 것인데 결국 식수는 반드시 끓여서 마실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콜라이 균이 발견된 지역은 노스밸리 스트림과 엘먼트, 플로럴 파크, 프랭클린 스퀘어, 뉴 하이드 파크, 스튜어트 매너, 그리고 가든 시티 등 7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균에 감염이 되면 이틀 내지 일주일 사이에 잠복기를 거쳐서 구토와 복통 증상을 보이게 되고 심할 경우에 장출혈, 용혈성 요독증 등으로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는 이면 탑입니다. 이면 박스탑인데요. 요즘 계속되는 그 폭염에 그 건강 관리를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충고입니다. 심한 운동이나 활동을 줄이고 기온이 가장 높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에는 야외 활동을 좀 삼가하는 게 좋겠다.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해야 하고 야외 활동 중에는 매 시간 2잔 내지 4잔 정도의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겠다. 실내 온도는 냉방병 예방을 위해서 화씨 78도 이상으로 유지하기를 바란다. 특히 조심하실 것들은 주 정차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을 홀로 방치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차 안 온도가 화씨 140도까지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주의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요즘 불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실용 기술을 배우는 그런 여인들이 이 폭염 속에서 땀 흘리는 현장 사진과 함께 한인 대상으로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 서로돕기 센터가 지난 상반기 동안 114명의 한인 수강자들의 직업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인데요. 직종별로 보면은 옷수선 교실이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 컴퓨터 교육 24명, 직장 영어 18명, 헤어컷 13명, 네일 8명, 꽃꽂이 6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7월 22일 금요일 지역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다시 할게요. 이어서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열리는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가 예년과 달리 리치필드 파크에 위치한 뉴 오버팩 공원으로 장소를 옮겨 오는 10월 1일과 2일 개최됩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열리는 제10회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10회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를 10월 1일과 2일 양일간 새로운 장소인 리치필드 파크 뉴오버팩 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완공된 리치필드 파크의 뉴오버팩 공원은 최신식 화장실과 동시에 72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확보돼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측은 한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장소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속 대잔치인 추석맞이 대잔치를 매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빠짐없이 우리 동포들의 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10월 1일과 2일 양일간 오버팩 새로운 공원에서 실시하기로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올해 추석맞이 대잔치 예산을 18만 5천 달러로 세우고 후원금 모금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뉴저지 한인회의 추석맞이 대잔치에는 한국 연예인 공연을 비롯해 라스베가스에서 인기리에 선보이고 있는 요가쇼도 추가됐습니다.
한편 미디어 코리아 그룹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에서 동포들에게 가장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는 동포 노래자랑과 청소년 축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미주 한인 청소년재단이 한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플러싱에 있는 재단 강의실에서 3주 동안 무료 SAT 영어 강좌를 개설합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주 한인 청소년재단이 27일부터 3주간 영어가 부족한 한인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SAT 영어 강좌를 한국어로 실시합니다. 이번 강좌는 8월 15일까지 진행되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30분씩 총 6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처음 지금 이제 시작은 영어 그 과목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수학도 하고 다른 그 과목도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무상교육 프로젝트인 에듀네이션 이빈나 공동회장을 강서로 초청했으며 어휘력과 지문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드 스마트 교재를 이용과 동시에 SAT 영어 과목에 1,700개의 주요 단어도 함께 가르칠 예정입니다. 이번 6회 동안도 학생들한테 어떤 어려움, SAT 어려움 있는 학생들한테 어휘 중심으로 SAT 단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미국을 최근에 온 학생들, 한국 학생들한테는 어휘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쪽을 좀 주력하기 위해서 워드 스마트라는 단어 중심의 1,700개 정도 단어를 6회 동안 같이 훑을 예정이고요. 컬럼비아대 교육대학원 재학 및 졸업생 30여 명으로 구성된 에듀네이션은 재능기부 차원에서 지난 2월부터 무료 SAT 강좌와 한국어반을 운영해왔습니다. 미주 한인 청소년재단은 이번 SAT 영어 독해 무료 강의를 시작으로 강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퀸즈 크로싱몰이 오는 22일부터 오게 플라자를 도시 해변으로 탈바꿈시키는 컬러풀 서머 비치 이벤트를 열고 여름 휴가철 고객 유치에 나섭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90도를 웃도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대부분의 뉴요커들은 눈부신 태양이 빛나는 해변가의 방문을 선호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 시간을 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최근 맨하튼 곳곳에서는 이러한 바쁜 시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도시의 해변이라는 컨셉으로 많은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야외 단장을 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휴가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퀸즈 크로싱몰에서도 플러싱 최초로 오게 플라자를 도시의 해변으로 꾸며 여름철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As you know, like there are many urban beaches in Manhattan area, but there's never an urban beach in Queens, especially in Flushing. So this summer, Queens Crossing want to create our outdoor plaza and make it become an outdoor urban beach for people, for young people and family to enjoy the summer with us. 7월 22일 오픈하는 퀸즈 크로싱몰의 컬러풀 썸머 비치는 9월 중순까지 오게 플라자의 열대지방의 아일랜드 스타일의 데코레이션을 설치해 인공 해변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변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과 라운지 의자, 그리고 라이브 공연 등이 여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이번 이벤트는 컬러풀 서머 비치 해가지고 오프닝 파티가 이번 프라이데이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 거고요. 그리고 좋은 이벤트가 될 거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번 22일 오프닝 파티에는 유명 DJ의 스피닝 공연과 힙합 가수 EXP의 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14명의 미스 차이니즈의 결성 참가자와 남자 모델들이 파티의 썸머웨어 쇼케이스를 위해 참석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치 스타일의 의상 혹은 비치웨어를 입고 오는 참석자들에게는 많은 상품 증정과 추천권 진행 등의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워싱턴 DC와 애틀란타 등에 이어서 뉴저지에서도 대규모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국이 발표한 조사 결과 주내 54개 학교가 NJS급 표준시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학교로 분류됐으며 이 중 10개 학교가 버겐 카운티와 패세이 카운티 소재 학교였습니다. 부정행위 의심 여부는 오답을 정답으로 고친 WTR, 즉 wrong to right 비율에 기준한 것으로 답안 수정 자체가 시험 부정행위로 취급되지는 않지만 유달리 WTR 비율이 높은 학교는 추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주 교육국 조사 결과 지난해 답안 수정 비율은 주 전체 평균이 2.4%였지만 리치필드 파크 그랜트 초등학교는 WTR 비율이 8.1%를 기록해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패터슨 차터스쿨 4.4%의 비율로 역시 주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주 교육국은 부정행위에 대한 소송이나 이의 제기는 없었지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다며 상습적이거나 WTR 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함께 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비자 취득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무부의 2010 회계연도 미 비자 발급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인들이 취득한 전체 비이민 비자는 10만 6,90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9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만 2,369건에 비해서 12.6% 감소한 것이지만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이후 급감한 방문 비자 건수를 제외시킬 경우 8.7%가 늘어난 것입니다. 2009년도 경우 방문 비자를 제외한 비이민 비자 취득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16.4% 감소하는 등 최근 한국인들의 비자 취득이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비자 항목별로 보면 학생 비자가 2010년 5만 609건으로 13% 증가했으며 투자 비자와 취업 비자 역시 전년에 비해서 각각 12.2%와 8.4%가 증가했습니다. 간호사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간호사 특별 비자 법안이 연방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연방 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라마스 스미스 의원이 발의했던 HR 1933이 19일 사법소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올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공화당 의원이 상정한 것으로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 간호사 비이민 비자의 연간 쿼타를 현재 500개에서 300개로 줄이는 대신 비자 기간을 연장해 신청을 통해 체류 기간을 최대 6년까지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 어퍼레벨 정체 현상 심합니다. 뉴욕 방향 5에서 10분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링컨 터널입니다. 링컨 터널 뉴욕 방향 20분 이상 딜레이되고 있지만 뉴저지 방향 소통 괜찮습니다. 홀랜드 터널 현재 차량 사고로 뉴욕 방향 차선 하나 차단됐습니다. 딜레이 20분 이상 되고 있습니다. 다음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소통 원활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정체 현상 없이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 톨게이트 구간 소통 원활합니다. 트라이버로 브릿지 현재 소통 괜찮습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스나 블러버드 근처 서서히 트래픽 보이고 있습니다. 와이스톤 브릿지 소통 원활합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예산부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수채화반, 아크릴반, 수상화반, 4군자반 등 다양한 클래스와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838-7883 예사무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미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오는 7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센트럴파크 내 나움버그 벤쉘 야외무대에서 본국의 한식재단 뉴욕한국문화원 후원으로 제2회 코리아데이를 개최합니다. 코리아데이는 대표적인 한국 문화인 한식과 한국의 공연, 전통문화 등 각종 문화를 알리는 행사로서 불고기와 쌈, 제육구이와 쌈, 김치, 전, 잡채, 떡볶이, 비빔밥 등 대표적인 한식 메뉴로 센트럴파크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식의 맛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무료 시식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타운이 지역 주민을 위한 여름 콘서트를 엽니다. 공연은 21일 오후 7시 펠팍 빅밴드, 8월 10일 던더힐 컨트리 밴드, 8월 11일 오후 7시 펠팍 빅밴드 연주로 이어집니다. 공연은 무료이며 펠팍 타운홀 앞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광성중고등학교 미동부 동문회가 이달 24일 2011 가족 동반 야유회를 갖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뉴저지 포트리 조지 워싱턴 다리 아래에 있는 루스닥 피크닉 장소에서 열리며 가족 동반 동문들의 많은 참석을 환영합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유권자 센터가 21일 오후 3시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한국전쟁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다큐멘터리 한국 잊을 수 없는 전쟁을 함께 시청하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뉴욕지구 동창회가 2011년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2명과 이대 동문 출신 유학생 1명 등 총 3명이며 동포 학생들에게는 1인당 $1,500씩, 동문 출신 유학생에게는 $2,000를 지급합니다. 격수 마감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진짜 일하러 회사에 가랍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자기개발 분야의 공식적인 투견이라 불리는 저자는 비즈니스 성공의 필요 요소로 일을 꼽습니다. 이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일은 하는 것이 아닌 끝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바쁘거나 부지런히 활동하는 것이 아닌 일의 성과를 달성해야 진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 365가 계속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치갑 원장님께서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근육이 심하게 뭉치게 되면 딱딱한 근육 결절이 생기거나 또 띠처럼 근육이 뭉치기도 합니다. 의사가 만져보면 동글동글하게 만져지거나 띠처럼 근육 뭉친 것이 길게 만져지기도 합니다. 또 이 트리거 포인트 그 자체도 아프지만 또 그 뭉친 부위에서 다른 신체 부위로 통증이 번져나가서 광범한 부위가 아프게 됩니다. 트리거 포인트가 가장 많이 오는 근육은 트라페지우스라는 근육입니다. 목이 아플 때 어깨까지 아픈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그 이외에 수프라스피나투스라는 근육, 또 SCM이라는 근육, 롬보이드 등이 상체에서 많이 오는 근육들입니다. 또 허리에서는 글루테우스 미디우스, 미니무스, 멀티비두스 같이 그런 근육에서 많이 옵니다. 그 위에 상층부 목의 근육이 뭉치면 뒷머리가 아파지고 또 아까섬의 근육이 뭉치면 심장마비와 흡사한 통증이 옵니다. 또 아주 심한 트리거 포인트는 크기도 클 뿐 아니라 딱딱하기가 돌처럼 심하게 뭉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으로 7월 22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